탐론 90 마크로 렌즈 리뷰하셨죠? 네. 오늘 이제 리뷰하신 두 분께 질문 몇 가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리뷰할 때 제품 촬영, 제가 리뷰 때도 얘기를 했지만 거의 제품 촬영 90%는 90마 렌즈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엑스라이더 주차장에서 찍은 것도 90마로.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멀잖아. 근데 그만큼 퀄리티가 나오니까, 단렌즈의 퀄리티가 나오니까. 90mm 화각의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마이크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의 제품도 많이 촬영하거든요. 작은 제품을 디테일하게 촬영할 때 90마만이 가능한. 소니 90마하고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장단점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소니 90마를 안 쓰고 있어요. 탐론 90마만. 저는 소니 90만 쓸 때는 100% MF. 왜냐면 그 워블링이 이렇게 갔다가 그냥 한 세월을 하고 있으니까 워블링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있긴 아직은 있긴 약간 있어요. 이게 매크로 렌즈의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두운 제품을 찍을 때 그럴 때 워블링이 좀 덜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조금 그래도 요건 좀 아쉬웠다 그런 점이 있을까요? OSS가 빠지면서 손떨방이 없다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야외에서 자전거 촬영을 해본 결과 바디 떨방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FX6에 물려 썼을 때는 이게 좀 문제 같아. 자체 손떨림 방지가 없다 보니까. 저는 나만 괜찮으면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많은 소니 유저분들이 기다리셨을 바로 그 렌즈 탐론 90mm 매크로 렌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과연 소니 90 매크로를 대체할 만한 렌즈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성능인데요. 탐론 90만은 매크로 전용 렌즈답게 1:1의 촬영 비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간이 매크로 기능이 탑재된 렌즈들이 꽤 많죠. 뭐 간단히 쓰기는 좋지만 전용 매크로와는 비교하기 힘듭니다. 접사 배열 1배는 실제 크기가 그대로 센서에 투사되기 때문에 간이 매크로에 비해 훨씬 더 디테일한 장면을 담을 수 있어요. 또 최소 초점 거리가 23cm로 피사체와 거의 붙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니 90만은 28cm입니다. 90mm 준망원이 주는 배경 압축감과 1:1 배열의 조합은 피사체 집중도를 극한까지 올려줍니다. 이게 클로즈업이나 풀샷 상관없이 제품을 굉장히 돋보이게 해줘요. 이래서 90 매크로를 제품샷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소니 90마가 나온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해상력이나 디테일감은 정말 좋은데 이 AF 모터가 너무 오래됐어요. 매크로 렌즈 특성상 초점거리가 길기 때문에 오토포커스가 감당해야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구형 모터로 이걸 커버하려다 보니까 AF 속도도 늦고 워블링 현상도 잦습니다. 때문에 저도 소니 90마를 거의 MF로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빈틈을 탐론이 제대로 공략했습니다. 우선 선형 초점 응답 방식의 최신 VDX 모터를 탑재했습니다. 이게 선형 응답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딱 돌린 만큼 포커스가 이동하고요. 오토포커스는 훨씬 더 빠르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워블링 현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긴 초점 거리의 빠른 AF 조합은 제품뿐만 아니라 생태나 인물, 거리 풍경까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긴 초점거리 때문에 태생적으로 매크로 렌즈는 포커스 브리딩 현상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매크로 렌즈에서의 포커스 팔로우나 스루는 어마어마한 포커스 브리딩 현상을 부르는데요. 이 렌즈는 생각보다 그게 어느 정도 억제가 돼 있어요.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매크로 렌즈 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 소니 90마가 9개의 조리개날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탐론 90마는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원형에 가까운 보케를 만들어줘요. 피사체를 제외한 배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앞서 말씀드린 피사체 집중력을 더욱 끌어올려줍니다. 조리개별 해상력 테스트도 진행해봤는데요. 중앙부는 물론이고 주변부의 디테일까지 꽤나 선명한 해상력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역광 플레어도 테스트 해봤는데요. 4개의 LD 렌즈와 반사 방지 코팅으로 고스트와 수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은 탐론스럽다 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요. 앞쪽 포커스링은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 아래 커스텀 버튼과 초점거리 리미터 있는데요. 요거 스위치를 풀해두면 초점거리 전체를 다 쓰게 되고요. 잡고자 하는 피사체가 70cm보다 멀다 하실 때는 두 번째입니다. 이러면 70cm 안쪽의 피사체는 포커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크로는 멀리 있는 피사체는 무시하고 가까운 피사체를 집중적으로 잡아줍니다. 자, 커스텀 버튼의 초기 설정은 초점 고정이고요. 여기 있는 아래쪽 USB-C 단자를 통해 탐론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다른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캡틴 큐큐님이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체크하시고요. 녀석의 필터 구경은 67mm로 탐론의 형제 렌즈들과 같습니다. 덕분에 필터 하나로 돌려줄 수 있죠. 그리고 후드를 꼈을 때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후드를 벗기지 않고 필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니시 필터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캠코 ND 같이 좀 작은 사이즈의 필터들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운트는 소니 E마운트 이외에 니콘 Z 마운트를 지원하고요. 무게는 630g입니다. 첫 번째는 AF, MF 전원 스위치의 부재입니다. 매크로는 아주 미세한 초점 조절이 필수라 AF 후에도 MF로 바꿔서 디테일을 정리하곤 했는데 이걸 할 때마다 바디에서 바꿔줘야 해서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다음은 전원 스위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렌즈 손떨방의 부재. 사실 90마를 가지고 핸드헬드 영상 찍을 일은 많이 없죠. 또 요즘 바디의 손떨방 기능이 워낙 좋아져서 개인적으로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낫겠죠. 물론 그러면 무게나 크기가 좀 더 커졌겠지만 이 녀석의 가격이 964,000원으로 상당히 착하게 출시됐어요. 그럼 기존 소니 90만 유저들이 이걸 팔고 다시 사야 하는가? 솔직히 그 정도의 혁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매크로 렌즈가 없는 분들이라면 최신 AF 모터의 메리트 있는 가격, 훌륭한 해상력과 다양한 용도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렌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부부작가 물러갑니다. 푸바!